우리는 흔히 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윤리경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영성경영을 말해요. 심지어 확실하지 않은데 제가 들은 바로는 보험회사에서도 빙의가 보험금이 나온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헬이라고 얘기하는 정신적인 병명을 갖다 붙이지 않아도 빙의 그 자체로 보험을 주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이 영이라는 말을 그냥 그런 류의 사람들만 하는 단어로 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영성이라는 말이 대체 뭐냐를 정의해야 되는데 이 정의는 지금도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힐러를 말씀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알렉스 그레이 그림에 알렉스 그레이 앤 힐링이라고 치면 아마 그림이 뜰 수가 있을 거예요. 알렉스 그레이 그림 중에서 뭘 보시냐면 지금 찾아보셔도 돼요. 같이. 그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고 위에서 이렇게 머리에 손대고 있는 그 우리 CST 하는 거 같이 이렇게 알렉스 그레이 이렇게 쳐놓고 이미지를 쭉쭉 훑어보시다 보면 제목이 힐링이에요. 네이버보다 구글에서 잘 찾아질 때도 많고요. 뭐 영혼의 거울 뭐 이렇게 찾아보셔도 찾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못 찾으시면 중간중간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죽음도 있어요. 요 그림도 있습니다. 죽음, 데스. 알렉스 그레이 중에서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영혼이 이렇게 머리 위로 연기처럼 떠올라가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찾으셨으면 알려주세요. 네, 그 영혼의 거울은 도록이고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두 분이 워낙 샵이 바빠가지고 그냥 방법부터 그냥 막 가자 이랬었는데 본인이 문제를 갖고 오셨어. 결국 건너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영혼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렇다면 해야죠. 찾아볼게요. 이 그림 갖고 제가 강의 한 번도 안 했나요? 그림은 봤어요. 처음에. 자, 일단 PPT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필요하시면 불 끄셔도 됩니다. 뒤에 보셔도 되고요. 자, 보실 때 이 알렉스 그레이라는 사람은 전위 예술가예요. 그리고 영성 화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느낌. 첫 느낌 잡으세요. 첫 느낌은 3초 안에 올라오는 느낌을 말합니다. 자, 첫 느낌. 또 그건 그때 본인 눈이 지금 또 달라졌어요. 그죠?
저는 도와드리고 있고. 똑똑해 보여. 또 뭔가를 응시하고 있는 표정. 뭘? 무슨 응시를 하고 있을까? 유형의 것, 무형의 것. 유형일까? 자, 이제 이게 본인이 알렉스 그레이를 바라본 느낌이에요. 지금 하신 게. 자, 이제 돼보세요. 알렉스 그레이가 돼보세요. 돼보시고, 자, 바라본 느낌 뭐였죠? 그냥 응시하고 있고 똑똑해 보이고 누가 대화하는 듯한 느낌? 누구랑 대화한다고요? 네, 그런 거 자, 똑같이 돼보세요. 이 사람이. 숨 한번 길게 내쉬고,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것도 첫 느낌 잡으세요. 자, 다시 숨 한번 쉬고, 자, 돼보세요. 영혼을 보고 있는 느낌. 영혼을 보는 느낌이 들어요. 네. 내가 이 사람이 되면 내가 지금 영혼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뜻인가요? 네. 예. 또 있어요? 이 사람 내가 됐어 지금. 아까의 느낌 지우고 다시. 내가 알렉스 그레이예요. 딱.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확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죠. 그거 뱉어야지. 그냥 걸르지 마세요. 솔직하지 않으면 하늘 안 도워. 그럼 인생이 안 바뀌어요.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그냥 뱉어요. 뱉고 나서 네. 고치면 되고 첨삭하면 돼. 자, 첫 느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대로. 영혼을 보고 있어요. 그 영혼이 노란 빛을 띠고 있는 느낌. 그래서 아까 감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살짝 그 걱정스러운 느낌. 걱정 좀 설명해. 어떤? 그냥 그 노란색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뭐 그런. 화폭에 네. 사람들한테 네.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 네. 중장의 제도에 대한 그런 큰 걱정이에요. 그러면 그죠? 군자 대환이라는 거죠. 자, 돼보신 느낌? 그냥 생각이 많아요. 조금 더 들어가 보세요. 숨 한번 쉬고. 자, 내가 지금 알렉스 그레이예요. 잠깐 눈 감아보셔도 되고. 본인이 진짜로 알렉스 그레이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살았거든. 이 사람 행위예술하면서 맨날 수감돼요. 왜? 사람한테 느끼게 해주려니까 법의 범위를 넘어선 퍼포먼스를 하죠. 해골 끌어안고 있다든가 막 대로 뭐 사거리에 혼자 빨개 벗고 앉아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행위예술가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느끼게 해주니까. 이 사람이 주로 했던 건 뉴욕 지하철에 긴 머리를 길렀는데 반만 삭발을 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양면성에 대한 고발과 함께 각성을 시키는 그런 행위를 주로 했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좀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돼보세요. 바라보지 마시고 돼보세요. 숨 쭉 빨아당겨. 계속 느껴질 거예요. 이 사람을 쭉 들이셔. 들이쉬면서 이 사람을 내 안에서 느껴보고 눈 깜빡깜빡 오랫동안 감아보면 내 안에서 이 사람이 느껴져요. 막막에 이 사람을 띄워놓기도 하고. 올라오는 느낌 그대로. 감정이면 그대로. 정리하지 말고 단어 그대로 툭툭 뱉으세요. 날 것으로. 건강하게. 고민 뭐가? 잘 표현하는 느낌. 응? 잘 표현해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표현. 두 분이 어떻게 똑같은 걸 아까부터 계속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긴 해요. 아까 격정이 있었죠. 격정 보면서 그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연민 맞아요. 네.
부부가 함께 포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 얼굴 잘 보세요. 자기가 모델이고요. 그 그런 것 여자도 같아요. 자기 아내가 모델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 나오는 아이도 자기 아이가 모델이에요. 이게 지금 꾸며놓은 게 아니라 아까 노란빛을 본다고 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보다 보면 그 에너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보이는 거예요. 연꽃이 피는 거예요. 가슴과 가슴에서. 이거 그냥 낭만적으로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가 실제로 여러분들 눈이 밝아지면 이런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시간이 많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과제로만 내드리게 되는 게 안타깝기는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깜깜해지면 이따가 잠깐 나가서 해볼게요. 에너지를 보게 해드릴게요. 띠리리 겁나죠. 웃으면서 말하는데 이렇게 후유증 앓는 거 보니까 겁나죠. 저한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후유증을 알아요. 사람들을 보는데 참과 거짓이 막 느껴진다. 그래서 살기가 너무 불편해진대요. 우리는 대체로 그냥 모르고 속고 알고 속고 이러잖아요. 근데 안 넘어가는 거지. 너무 자명하게 느껴지니까. 자. 알기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자, 키스란 작품이에요. 상중 하단전이 있고요. 아까 허경을 통해서 연꽃이 폈다면 여기도 이렇게 메비우스의 이건 능력의 무한대일 수도 있고 견고한 연결일 수도 있고 그건 느껴지시면 느끼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키스라는 것은 말이 통한다던가 여러분들이 애인도 있었고 뭐 결혼도 하셨고 경험을 보면 키스가 땡기는 사람들은 막 잘생기고 또 뭐랄까 뭐 돈 많아 보이고 뭐 이런 면보다는 뭔가 뇌생남이라던가 나랑 말이 통한다던가 눈이 깊다던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상단전의 에너지가 서로 통했을 때 만들어지는 게 키스. 포옹은 중단전. 또 하단전은 물론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쪽인데 머리형 가슴형 장형이라는 애니어그램에서의 이야기도 그 머리형 키스가 중요한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머리형은 말 안 통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형은 에너지가 피부를 타고 올라요. 이게 맛 감별하는 사람들 머리형들이 많아요. 왜? 혀도 피부니까 향도 머리형들이 많아요. 생각할 때 가슴이 많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머리형들이 많아요. 에너지가 피부를 타고 올라요. 가슴형들은 혈관을 타고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동성 물질을 하죠. 몸에 흐르는 것들, 림프에 혈, 여러 가지 물기들은 다 유동성 물질인데 이것들은 결국 감정의 흐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정이 막히면 이라는 거죠. 혈관이 막힌다는 건 감정이 막히면 항상 그 관점에서 보세요. 항상.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제 그런 게 생겼나. 흔한 말로 갑상선이라는 것은 대부분 림프에게 흐르지 못해서 고이는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막히는 문제일 거예요. 근데 갑상선 그러면 그냥 2, 3년 전에 뭔 일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의 맞아요. 거의. 뭐 이제 혈액암 이래도 그 제가 나중에 드릴 그 문건에 보면 그 수화명동에 있는 백혈병 암 환자 45명 어린아이들 근데 그 중에 7, 80% 8, 90%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2, 3년 전에 뭔 일이 있었거든요. 그건 저 생활에서도 있은 적이 있어요. 목회할 때 저랑 정면으로 충돌한 적이 있어 장로님이. 나중에 참 좋아졌고 되게 잘 지내셨지만 그분이 3년 후에 암이 생겼죠. 저는 알죠. 그게 그때라는 걸. 왜냐면 그 충돌이 잠깐의 말다툼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깊은 면에서의 충돌이었고 저도 큰 데미지를 입었으니까. 교통사고 나고 여러 가지 했지만 한 번도 제가 심장 때문에 무슨
청심환을 먹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장모님이 저랑 충돌하실 때 제가 가슴이 하도 벌렁거려지고 진정이 며칠이 안 나고 청심환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정도로 그때 이제 설교하던 상황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는 상태죠. 근데 여성들이 왜 남편에게서 만족이 안 되냐 하면 성행이라는 건 여성이 항복하는 거예요. 아이 난센 여자야, 뭐 내가 남을 잡아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자기 착각이고 자자와 에너지 상태는 외부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형태고 또 일단 내가 항복하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다 공개하고 내가 항복하고 내가 다 해체당하는 그런 상황이 성행위 상태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내 가슴이나 정서나 심지어 내 내면에 어떤 그 새로운 어레인징을 해주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가족이 그 의사여도 환자 직접 안 만지는 것처럼. 그래서 대화로서 또는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형태로서의 대상이 또 필요해지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게 가족 중에 찾아지죠. 큰아들, 큰딸 이렇게 찾아지거나 좋은 형제 자매나 친구가 이렇게 찾아지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지만 이성 간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성 친구가 친구로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정말 그 복이에요. 제 경우가 한 명이 있어. 한 명 중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가 글을 쓰는 아이예요. 지금도 직업이 글 쓰는 일이에요. 방송 작가인데. 근데 중학교 동창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면 참 오래된 거죠. 근데 뭐 항상 자주 연락하는 것도 아니야. 친할 때 좀 자주 그럴 때 있지만 또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죠. 살아가는 걸 이렇게 보는 거죠. 언젠가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걔한테, 야, 나는 네가 애 낳기가 아까워서 친구를 한다. 걔가 한 말, 넌 참 머리가 좋아. 근데 가끔 내가 생각해, 야, 우리가 한번 사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3개월 박 터지게 싸우고 끝났겠지? 뭐 이런. 왜냐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있다 보면 이게 가까워질 때가 있거든. 살다 보면. 그럴 때조차도 그러니까 연인으로서의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전제한 상태에서 불가분불가원하는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절제와 그런 지혜들, 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그 인식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이게 남녀는 우정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우정이라는 건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성행위를 나눌 사람은 차라리 흔해. 우정을 그렇게 키워나가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또 주변에 보세요. 남녀 간의 그런 우정들을 잘 키워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서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혼한 부부가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그거 되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 알잖아. 다 알고 더 이상은 그런 관계가 아니면서도 다 알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게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 근데 아래만 절제하는 것 뿐이죠. 그런 허기문화가 있으니까. 근데 특히 남성보다 여성들은 그런 내면의 정돈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자기를 들여다보고 살아야 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아래를 통해서 다 드러내고 항복하고 해체되는 과정을 자주 겪다 보니까 내가 회파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렇게 갈무리를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대부분 다 종교 생활하는 거고 상담이나 이런 거 여성들이 주로 하는 거고 또 이렇게 그 토킹 문화들이 여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저는 동물들이 이렇게 서로 이자가 주는 것처럼 인간은 채팅을 통해서 이자가 주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호성을 나타내는 우호적 관계를 키워나가는 건데, 그래서 친구 없이 혼자 산다는 건 남성보다 여성한테 더 치명적인 겁니다. 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 건 남편이 있는 거고 그럴 때마다 나는 침입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좀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이 질환이 참 많은, 제가 세계를 여기 다녀보면 사람들을 만나보면 도미토리
외국 여행 좀 다녀보셨어요? 배낭 혹시 다녀보셨나요? 배낭 여행 좀 어려우시죠? 네. 네. 여성들이 참 어렵죠. 아마 지리산 정주도 여자 혼자 못 가죠, 우리나라는. 네. 이 서양 쪽은 그냥 호숫가에서 자도 괜찮고 캠핑을 막 하고 음악회 하면 옆에서 캠핑하고 이런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는 락 페스티벌 해도 끝나면 가서 지구 혼자서 자잖아요. 걔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몸도 튼튼해. 자, 그러면 걔네들은 그 그런 이거 까먹었다. 네, 배낭여행. 도미토리 같은 데 가면 남녀가 한 방에서 2층 침대 막 껴가지고 심지어 3층 침대 막 껴가지고 자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옷 갈아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제일 못하는 게 한국 여자. 그리고 또 못하는 사람? 기독교인. 근데 우리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여자는 세계 최강. 그것보다 센 경우를 나는 인도 여성에서 봤어. 인도 여성은 아직도 아빠 허락 받아야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덜 그렇게 바라는데 이렇게 델리 시내에서도 그 대학생들 이렇게 보이는데 티가 나요. 대학생들은. 근데 남자한테 이렇게 기대서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에너지 자체가 종속적이에요. 반면에 홍콩 여자가 난 제일 세 보여. 런던 여자, 홍콩 여자. 왜냐면 일본, 이게 홍콩 이런 데는 그 영국하고 많이 닮았거든요. 일본이 영국을 베꼈어요. 프랑스를 베낀 게 아니라.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입장이 좀 그런데 홍콩 여자가 되게 당당해요. 그 얼굴만 황인종이지 홍콩은 남자도 여자도 딱 서양인이더라고요. 매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느낌들이. 근데 그래서 홍콩은 강시가 많대요. 왜냐면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큰 위험에 빠진대요. 이혼하면 거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결혼하면 밥새끼를 여자가 다 사 먹는데요. 남자는 밥도 못 얻어먹고 잘못해서 털리면 홀랑 털리고 그래서 결혼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총각이 돼가지고 강시가 된다는 우리나라 반대니까 처녀귀신이 많다는 여자가 불리하니까 결혼이 무섭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홍콩 여자는 진짜 이렇게 좀 피고 다니는 게 있어요. 런던도 좀 그런 게 있고 나는 그런 점에서 되게 딱하게 보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실험 모임이라던가 또 부부 캠프라든가 할 때는 그런 얘기 꼭 해줘요. 남자들한테. 한국 남자 되게 불친절합니다. 침대에서. 네. 되게 불친절하고 몰루. 여자들은 할 수 없이 그게 다인 줄 알고 살고 그렇게 되는 되게 딱하다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런 머리형 가슴은 장형마다에 맞는 그 성형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에 대한 교육을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직장인 성 폭력 예방 교육 이런 거 가서 이런 거래요. 왜냐하면 뭉친 에너지를 못 푸니까 사고를 치는 거거든. 이 에너지가 손으로 가고 입으로 가니까. 근데 제대로 이걸 피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여기로만이 아니라 일곱 차크라든 아니면 내 온 모든 세포로든 온 세포와 세포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게 진짜 성인데, 왜냐면 성행위 자체는 성 에너지로부터 비롯되는 성 에너지는 원래 일치를 향한 에너지거든요. 그걸 프로이드는 리비도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리비도를 학문이나 예술이나 사업에다 풀면 그건 그 사람의 일치의 대상인 거죠.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궁극에는 원래는 그 리비도의 대상이 엄마였던 거죠. 그래서 엄마 자궁으로의 회귀가 성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엄마 역시 내 자궁에서 빠져나간 그 허전함을 다시 채우려는 노력, 자궁으로의 다시 들이려는 노력들이 자식일 수도 있고, 어쨌든 쇼핑이기도 하고, 그게 사 모으고, 왜냐면 집이 확대된 자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엄마 집에 갔을 때 그 집이 어떠냐를 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나라는 낙태공화국입니다. 미혼일 때도 또 기혼일 때도 낙태라는 식이 되게 잘못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를 볼 때는요,
낙태라고 하는 현장은 일단 흉갓집이 되는 거예요. 자궁이. 그쵸? 흉갓집이 됐으면 내가 흉갓집을 샀으면 뭔가 정화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흉갓집에서 데이트하고 싶지 않고 흉갓집에서 신혼을 보내고 싶지 않을 거야. 뭔가 그래서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낙태가 있었으면 사실은 한 3년 정도는 임신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제 생각만이 아니라 좀 연구한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이라는 에너지가 있죠. 3일, 석 달, 3년 에너지가 바뀌는 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3년 정도는 아이를 안 갖는 게 좋고 또 만약 낙태가 있다고 하면 제 영상에서 보면은 내렸지. 그 칼 들고 싸우던 탈북 부부가 있었어요. 칼 들고 싸워요. 근데 둘은 열렬한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싸우는지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이유 불문하고 그냥 남편이 너무 밉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여자는 호랑이 같고 남자는 비 맞은 개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남자가 너무 쫀쫀해요. 여자는 미용실도 하고 뭐 다단계도 하고 그러는데 딱 들어오면 여자는 핸드백을 먼저 탁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탁탁탁탁 뿌려. 그래서 뭐 들은 게 많으니까 이만큼에 뿌려보면 이렇게 영역이 생기죠. 자기 영역이. 남자는 저기 냉장고 옆에 그게 구석으로 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싸움을 해요. 인간아 죽어라. 그래서 여자가 뭐 필통이라던가 뭐좀 이런 거를 좀 확 던져. 이게 확 열리면서 볼펜이 탁 떨어지겠지? 남편은 볼펜을 던져. 벌써 에너지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실제로 그 장면이 나와. 근데 이제 처음에 왔을 땐 자리 못 잡았으니까 첫 아이는 우리가 키울 형편이 못 된다라는 남편의 주장을 아내가 받아들여서 낙태를 했어요. 너무 싫었답니다. 두 번째 제가 그 방송에서 끊고 낙태했죠. 이렇게 물어봤었거든. 카메라 끊고. 그때부터 터진 거죠. 이유를 알게 되는 얘기인데 두 번째 아이를 또 지우자고 그런 건 남편이. 그때는 자리를 어느 정도 좀 잡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너무 싫은데 너무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고 소중한데 그래서 제가 항상 할 수 없이 남편이 얘기하니까 지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렇게 남편이 미워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부분이 방송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데미지를 입었어. 그래서 내려달라고 해서 내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내에게 아이는 남편입니다. 아이를 지우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이상적인 남편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바깥의 남편이 그걸 원했지만 나는 내 남편을 잃은 거기 때문에 내 남편을 죽이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증오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고 뭐 지금은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이게 말로 이해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션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은 꽃제비 출신이었고 끊임없이 그때도 먹었던 감자를 지금도 먹고 있어요. 고깃집에 외식을 가도 감자를 싸워서 감자를 먹어요. 근데 하도 딱해서 제가 최면하는 거 아시죠? 감자 말고 딴 거 먹게 해드릴까요? 그 남자는 감자 맛있잖아요. 이러면서 감자 먹게 돼. 먹어라. 그러게 말았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정이라는 그 구조가 감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쪽에서는 해주세요. 근데 자, 내가 저 사람 뚜껑 열면 저 사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당신들의 애프터를 할 겁니까? 한대. 5만원짜리 상담이랑 좀 붙이겠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지. 그래서 방송하고 많이 제가 싸워요. 방송은 좀 그거 찍고 싶으니까 울려라 이거죠. 울리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만든 그 방어 기제도 그렇고 우리 성경 유형도 그렇고 다 내가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만든 거거든요. 성경을 바꾸라고 하는 건 너 죽어라 다시 태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바꾸려면 자녀든 남편이든 하나를 바꾸려면 그걸로 연관된 많은 게 한꺼번에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을 하시게 된다면 결국 부모까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그 정도의 그 경제적인 부담이 결국에 필요해지는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20년 가까운 시간,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진행되고 더욱이 그 부모들도 그 부모들 그러니까 원가족 한 3대를 봐야 되는 게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래요. 그들의 그 영향들을 우리가 설명하고 끊게 만드는 여러 기술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잠깐의 그 영상 때문에도 지금 일주일 고통스러운데 내가 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체계들을 확 한번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엄마가 널 이용했어. 뭐 이러거든. 오, 막 뒤집어지죠. 긴가민가 싶었던 게 확 드러나는 순간 내가 그걸 이해하고 실제로 수용한 데까지는 내가 나이가 40, 50대도 어렵단 말이에요. 좀 어렵습니다. 50이 되더라도 부모가 나를 고아원에 버렸어 라는 걸 뒤늦게 하면 새롭게 미워져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스라는 작품, 요거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불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요게 백회를 통해서 둘을 연결하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백회 에너지 넣는다 그랬죠. 자, 요게 우리가 지금 기 치료할 때에 요게 신체라면 요건 에테르체예요. 하얀 거. 그래서 기 치료할 때 1, 2cm 떠서 가는 거고, 저 알포유도 몸에 안 닿는 가운데서 이렇게 춤추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영상에서 보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 좋은 사기들이 붙는 것도 바로 이 에테르체예요. 그래서 이제 목욕 많이 하라는 얘기 자꾸 하는 거. 사람들한테 아로마만이 아니라 아로마를 이용한 목욕을 많이 종용을 하세요. 어떻게든 좋아지면 여기 다녀서 좋아지는 거니까. 보통 100일 동안 저녁에는 목욕하면 감기 걸리는 애들이 열려서, 그러니까 아침이나 새벽에 뭐 30분에서 1시간 사이를 매일 하세요. 이렇게 심한 분들 얘기해요. 몸이나 마음이 심하게 안 좋은 분들은 그렇게 목욕을 하면서 그 목욕 동안 놀라고 하세요. 아이처럼. 그럼 아이의 에너지가 되면 몸은요 아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8, 90 아직 완전히 내일 모레 하시는 분들을 수십 쌍을 모아가지고 학교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다 음칠 분위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분들이 내가 젊을 때 그 시절에 막 소품으로 채워져 있고 음악이 나오고 갑자기 로맨스가 생기고 혈당이 내려가고 근력이 상승하고 뇌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는 그렇습니다. 부정적 감정이 어깨에 배어 있는 거고, 그것이 과연 그 전생 때문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하는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런 패턴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회전근개가 약해지거나 시간이 다가와서인지, 우리는 뭐든 간에 그 하나하나가 다 방법이에요. 내 필터, 내 관점이 뭐냐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관점을 다 가져보자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하냐면 저런 기계들이 파동을 만들어내고 아로마가 생명력을 주고 포톤이 생명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만 얄팍하게 해줘도 그런 세 가지 관점들 다 가능해요. 계속 또 앞으로도 도와드릴 거고. 자, 그리고 이 가슴은 여기 중안이죠, 중안 위치가 젖꼭지 몸 가운데 여기. 그래서 우리가 화병 나면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아로마라고 하는 거고, 알코올로 여기다 살짝 대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아픕니다. 화증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다 약하게, 여기도 이런 데 되게 아프다 그러잖아요. 자지러지게 아픈 부분을 약하게 하면서 마음을, 이런 기계적인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닿는 여기가 손가치거든요. 여기 불꽃 보이세요? 여기 손가치예요. 70년대부터 해마 편도체를 많이 연구했다면 지금은 손가체가 뇌신경학 연구의 총앞니다. 손가체가 인성과 영성을 관장하고요. 또 우리 수면 이런 것들도 관장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중추라고 생각하면 돼요. 머리 안에 단전 같은 곳이에요. 손가체를 자극하는 방법은 팔을 90도 이상으로 들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춤춘다고 하면 기쁠 때 팔을 이렇게 들죠. 애들이든 만세도 이런 게 하죠, 그죠? 우리가 팔을 드는 것만으로, 기도할 때도 팔을 들지, 야다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야다의 두 손, 바락의 환호성 이런 얘기하거든요. 손을 든다는 건 항복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달라져요, 존재가. 그래서 춤을 춘다고 하면 손을 이렇게 드는 것만 가지고도 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팔을 흔든다던가 하는 동작들은 되게 좋은 거고, 요가에서 다른 거 몰라도 이렇게 손목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누가 손목을 끈으로 묶어서 들어 올린다고 느껴보세요. 쭉 끌어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또 반대. 손목을 끈으로 잡아서 누가 쭉 끌어올린다. 최대한 쭉 끌어올려 보세요. 쭉 진짜로 쭉 누가 잡아 끌어. 온몸이 끌어올려져. 제 손 보세요. 이렇게 손목에 누가 실로 묶어서 쭉 잡아 끄는 느낌. 쭉 끌어올리죠. 눈 감아서 쭉 위로 온몸이 겨드랑이가 아플 정도로 못 버티겠다 싶을 때 내리고. 몸을 반응해 보세요. 유동성이 좀 달라진 거 보이세요? 손끝이나 겨드랑이나 체온이나 느껴지는 거 보이세요? 그거 몇 번, 지금 강의 들으면서도 그거 몇 번 하셔서 오른쪽 어깨가 어떻게 달라지나를 보세요. 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엄지발가락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옛날에 손자들 어린 엄지발가락 많이 만져줬을 거예요. 우리가 자가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시키는 체조 중에 손 들고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치게 하는 체조가 있어요.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많이 봤죠? 콘서트나 부흥회나. 그래서 콘서트 가면 걔한테 평생 신봉자가 되죠. 나 이선이한테 딱 한 번 가는 거 평생 인정이잖아. 아무도 몰라. 이선이밖에 없어. 해프했더니 아무 관심 없었는데 한 번 가고 꼭. 위험합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인데요. 이제 수정란부터 쭉. 자, 이때부터 지금 0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딱 깃드는 거. 쭉 잘합니다. 연꽃 시작 불성인데 이렇게 해서 이 100회로 해서 가슴에 연꽃을 표현합니다. 가족. 그랬을 때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빛을, 아까부터 훨씬 더 두껍고 강하죠. 그 빛을 쭉 더 자아낼 수 있고, 이것이 방사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부 관련한 세미나 갔을 때는 텔레파시를 시킨다고 했어요. 텔레파시를 부부간에 시켜가서 제일 잘 통하는 부부 그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습니다. 가보면 영락 없어요. 되게 화기애애하고 집 분위기도, 밥도 아주 맛있습니다. 우리 텔레파시 해봤나요? 두 분? 할 게 많아요. 제가 혹시 잊어버려도 찍어놓고 해주세요 하세요. 강의 중에 떠오르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간 맞추는 것도 그런 텔레파시를 우주화하는 거예요. 자, 가족 7개 차크라, 특히 상중하단전이 강하게 기억하면서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주에서 온 그것들이 여기 좀 태아로. 그다음에 여기 이미 태어난 아이가 있죠. 이미 태어난 아이는 여기 백회에서 소용돌이 혹시 보이세요? 백회 소용돌이. 아이는 지금 생명이 가득한 가운데서 우리가 해골을 가지고 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양면을 함께 보고 또 함께 보고 누리고 삽니다. 자, 가족이 되는 거고요. 눈 연결되는 거 이것도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산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깔때기라는 개념이 요겁니다. 우주 에너지가 온몸을 관통하면서 아이로 태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두 가지인데요. 이 사람의 표정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꼭 고통만은 아닙니다. 환희도 좀 있어요. 애를 낳아봐 그따위 소리 나오나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부족한 남자다. 남자 딸이가 감히. 나한테 그림 설명입니다. 그림 설명. 그림 설명은 온 우주의 에너지가 몸을 정말 쫙 반으로 나누듯이, 원래 그 포배기 때 이게 넓어졌던 게 모이는 거잖아요. 그게 다시 벌어진다는 개념입니다. 뭐 고통으로 말하는 말로 할 수 없지만 에너지상으로 볼 때는 온 우주의 그 에너지가 나를 통해서 쫙 해서 태어나게 만든다는 것이고,
이거 가슴과 가슴이 참 여러 겹 연결되죠.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서도 엄마와 연결되고 심지어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연결은 이어지는데 총 120년 동안 이어진다. 그래서 4대 봉사라는 게 있는 거고 그걸 방사성 동위원소 C12라고 이름을 붙여서 매장한 무덤에서 직계자손, 혈연, 직계자손한테 120년 동안 영향을 준다는 거죠. 진짜 그럴까요? 뭐 이론은 그런데 과학은 그런데 뭐 우리 경험적으로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이제 감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죠. 짧게 말씀드릴게요. 인도에서 수련단체에 제가 갔어요. 거기는 꽤 유명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되게 유명한 게 장례예요. 그 장례를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 수련장 안에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어떻게 또 그 인도 여행 중에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저 가는 것만. 근데 그 장례를 또 거기서 봤네? 난 운이 좋다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여행 자체가 영성을 관점으로 두고 가는 거라 영성의 핵심은 죽음이죠. 자, 그래서 길바닥에서 죽고 해변에서 죽고 많이 그랬습니다. 네, 그러고 봤는데 인도는 잘 치우질 않아요. 사람이 죽어도 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 근데 꽃으로 이렇게 한 상여가 장례 행렬을 지나간다면 그 수련장 세계적인 수련장이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정말 막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막 축제처럼 노래하고 춤추면서 이렇게 갑니다. 상여를 들고 앞뒤로.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출가자라는 이름의 산야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스님 이런 급인데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좋은 에너지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막 너무 안 좋은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는 걷다 보면 그 산이가 내 옆에 있어. 근데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빨리 가거나 늦게 가죠 내가 피하려고. 또 정신을 보면 또 옆에 있어. 아 자꾸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맡아야 되나 보다 이 느낌을 그러다 다시 맡았네. 자 그래서 계속 안 좋은 느낌이야. 이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게 살았는지 다 느껴져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인도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병이 생기면 안 되니까 동네마다 화장터가 있어요. 마을 운동장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로 태워요. 우리가 물론 유명한 뭐 바라나시라던가 이런 유명한 화장터는 이제 갱지스강, 강가라고 합니다. 강가가 엄마가 이런 뜻인데 거기서 이제 바로 젤을 또는 타다 남은 걸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거기까지 못 가요. 대부분은 바로 그냥 동네에서 합니다. 이제 장자기에 불을 얹고 이제 시신을 얹고 그래서 막 태웁니다. 막 타요. 또 어쩌다 보니까 내가 또 앞쪽에 앉은 거야. 사람들 막 노래합니다. 막 허밍하면서 정체모를 노래를 해요. 거기 어떤 그 제식의 그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장르에 대한. 그런데 장난처럼 해요, 장난처럼. 에이, 별거 없구만. 그래서 삐딱하게 봤어. 근데 갑자기 장난처럼 그냥 푹 치고 기타 치고 흥얼흥얼하던 막 집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별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목소리가 한음으로 모아지면서 갑자기 이러던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 순간에 누웠던 시신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왜? 몸에 이제 습기들이 빠져나가면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말라서 몸에 습기가 많으니까 이게 당겨지니까 고기가 오그라들고 시신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한 45도 정도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중심을 못 잡잖아요. 이제 일어났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렇게 옆으로 탁 쓰러집니다. 그러더니 지금까지 느껴왔던 그 강하게 안 좋은 에너지가 급격하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그 뒤로 한 20분 정도 더 했던 것 같은데 거의 없어져요. 그 에너지가.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잘 살았으면 매장. 그래서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뭐 특히 직계자손에게.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게 살았으면 화장. 이 결론이야. 근데 요즘은 대부분 화장하잖아. 뭐 하여튼 딱 보면 또 한풀이 하려고 하는지 무덤이 점점 화려해지고 커지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사실은 석간도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차니까 물 찹니다. 돌로 이렇게 만들면 보기는 좋지만 사람들이 잘 몰라요.
화장. 그래서 화장이면 똔똔. 잘못 살았는데 돈 있다가 매장 크게 하면 이건 아주 안 좋은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엄마들은 아이에 대해서 그냥 탁 느끼는 게 있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연결이 좀 몇 개는 끊어지겠죠. 옅어지고 계속 간다는 거. 특히 딸과 엄마는 인간의 모든 관계 중에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알 수 없어요. 또 남편은 알 수 없어요. 그 신비한 그 둘의 일치를. 그 강렬한 애증을. 정말 이게 몇 겹은 더 있나 봐. 딸과 아들은. 아니, 딸과 엄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명상하실 때나 사람들 고칠 때도 이렇게 받아서 내가 고치는 거지 내 거를 꺼내서 찾는다면 너무 옵니다. 지금 그 잠깐의 그거 가지고도 그러셨는데 몸 관리를 잘 하셔야죠. 그래서 방어하는 거 제가 훈련 알려드릴 거고 그거 꼭 자주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샤워 가지고 하는 거 다 적어놓으세요. 지금 다 알려드릴 거니까 계속 적어놓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가족이라는 작품인데 특히 아내에게 불타는 머리같이 보이는 이게 어떤 에너지의 큰 그리고 또 지혜일 수도 있고 그죠? 네. 활성화되는 머리 에너지가 있고 가족 전체가 이거 되게 불안한 표정이거든요. 불안한 표정이에요. 다들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이 세상을 산다는 건 절대로 만만하지 않죠. 두렵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불안들이 있는데 가족이기에 애도 되게 두려워하고 그런 표정인데 가족이기에 함께 끌어안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느낌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따뜻하죠. 특히나 안해잖아요. 안해. 아내가 어두워지면 집이 어둡습니다. 안해니까. 건너가고요. 신성한 붓. 이 사람은 화가니까 붓 끝에 신의 눈. 신의 눈이 아니라 사실은 신이에요. 신을 하나님을 지켜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신. 여러분은 손끝에 신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라는 게 에너지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주의 에너지다. 이 사람 이렇게 생명력이 이렇게 나는 통로다. 그 영을 강하게. 예, 마찬가지예요. 그림 그릴 때 여기 신이 손가락에다가 여기는 이렇게 장면에서 백회 에너지 보이죠? 그래서 가슴으로 그림을 그리고 눈으로 상단전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 이게 죽음이에요. 눈이 신이죠. 그림이 무서워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신이 우리를 빈틈없이 지켜보호하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는데 죽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서 그분이 만들어놓은 이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영혼이 쭉 올라갑니다. 자, 신체죠. 아까 감싸고 있던 엘트리체도 없고 다른 그런 다차원적인 몸이 없죠. 죽는 순간 우리는 그냥 물질만 남게 됩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 장면. 성령, 지구, 열정 다 태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이 3000배가 부풀어지는 게 수증기죠. 나라는 사람을 완전 연소시키는 거. 솔직하고 강렬하고 다 표현하고 남김없이 살아야 다 못 산 삶이 업이에요. 다 못 산 삶이 카르마고 다 못 산 삶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여기 온다고 합니다. 확 불태워버립니다. 응? 착하지도 말고 아끼지도 말고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이러지 마. 이 말을 해도 될까 하는 그 말을 하세요. 우리 수업 때는 특히. 그런 일 했으면 카톡이라도 보내야지. 보낼까 하다가 혼자 왜 끊고 왜 말았어요? 아니 처음에 뭔지 정확히 그것 때문인지 그러다 자기서 아파서
혹시 전생 때문인가? 그 체험 때문에 음.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하고. 제가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이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생긴다고? 이 공부 기간 동안 여러 일들이 생긴다고 얘기 안 했어요? 여러 일들이 생겨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더 진하게 합니다. 저희 하는 이 공부를 그냥 강의 듣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에너지가 그렇지 않아서 그래요. 자, 기도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둘러싸여 있는 건 만트라들이에요. 각국의 유명한 종교들의 만트라. 옴마니 밤매운 나무만생 무살, 소리소리 마하소리, 할렐루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소리로 수행해 나가는 거 만트라. 소리로 수행을 할 때 우리들은 머리를 맑게 해요. 이제 우리 송아치죠. 쫙 방사용으로 해서 이렇게. 아까 그 가족이라는 그림에서 아내의 머리에 이렇게 뜨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섬하에 많은 원광들이 떠 있는 것도 그들이 그런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저녁에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 보시게 됩니다. 디리리. 자, 인간은 7개 차크라뿐이 아니라 사실 한 3천 몇백 개라고 해요. 더 어쩌면 세포 하나하나도 다 에너지 센터일 수 있죠. 주요 차크라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손바닥, 발바닥, 장풍 나가는 여기다 차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장신이라던가 용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에너지 센터일 수 있다는 거, 또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주기도 한다는 거. 아깝게 이제 에너지체, 이게 감정체, 영체 이렇게 생겼고요. 비교해 보시면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궁극이어서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눈이 멀었을 때 세상을 이렇게 보죠. 기억나세요? 매트릭스 3에서 보면 네오가 눈을 다쳐서 눈이 멉니다. 온 세상을 다 빛으로 봐요. 다 빛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되게 환희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80년도에 이런 70년도, 80년도에 이런 그림이 통해서 나타나 있던 거죠. 자, 이게 마지막 감동적인 작품인데, 온 세상은 이러한 에너지의 격자무늬로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하나하나마다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고, 여기 저 앉아있고, 그래서 그런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고, 온 세상은 그렇게. 여기 옆쪽 강아지도 있을 거고, 찾아오는 손님도 있을 거고, 심지어 여기 컴퓨터일 수도 있고, 이거 의식체잖아요. 지구도 의식체고. 그러면 다시 이게 본인이면 1년 전에 나, 지금의 손, 발, 딸내미, 전생에 그 사람 다 나죠. 그러면 시 공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이 격자무늬로서의 연결,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됐을 때 결국 영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상호의 온 우주의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영성과의 삶일 거예요. 그럼 삶과 죽음이 이렇게 통합되는 거거든요. 아까 그 아이가 핵을 안고 있는 것처럼. 삶과 죽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오늘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더 믿고 그 가치관대로 안 그래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것대로 힘겹게 걸어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시라고 제가 계속 이런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차크라들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또 이런 명상들을 통해서 정립하고 그러면 그 나를 이렇게 프로텍팅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게 될 텐데 좀 항상 여기 오면 좀 뭔가 좀 어수선하죠. 마사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데 짧게라도 제가 알려드리고 프로텍팅이라던가 조금씩 하고 그리고 수업하고 또 중간에 그걸 또 하고 여러분들 또 돌아가셔서 하시고 하다 안 되면 카톡으로 물어보시고 이제부터 몸에 배게 하세요. 안 그러면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되면 그냥 안 해버려요 사람이. 공부할 때 안 하는 사람은 나가서도 안 해요. 그림 여기까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운동요법들도 알려주게 될 거예요. 막상 하시게 되면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척추를 움직이는 것만으로 뇌가 바뀌기도 하고
코어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생명력이 강화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대로 다 알려드리겠는데, 일단 평상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팔 드는 거예요. 자, 높이 두지 마시고 느껴보세요. 먼저 저를 보세요. 내가 숨을 쉽니다. 얘가 헬륨가스 풍선이라고 상상을 해보고, 내 집중이 유지되는 곳까지만 팔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힘 빼면 차분하게 풍선처럼 가라앉을 거예요. 온통 이 팔 하박에다가 마음을 둡니다. 둥 떠올라가죠? 물속에서 부력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느껴보세요. 자, 이제 근육으로 드는 거 아닙니다. 자, 내리지 마시고 90도 든 상태에서 잠깐 머물러 보다가 거기서 다시 숨 한번 다시 들이마시면서 더 떠올려 볼게요. 무리하지 마시고 반응을 만들지 마시고, 자, 떠올라가는 거기까지만 떠올리고 거기서 머무르시고 숨 내쉬다가 다시 또 숨 들이마셔서 끝까지 되는 데까지 나눠서, 자, 그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귀 닿을 정도까지 쭉 끌어올려 보세요. 숨 크게 들이마셔서 손목에 실을 누가 묶었습니다. 쭉 끌어올립니다. 해보세요. 쭉 끌어올립니다. 숨 들이마시고 최대한 견뎌보세요. 최대한 들이마시고 옆구리가 쭉 끌어올라. 옆구리가 아플 정도로 쭉 끌어올라갑니다. 쭉쭉 끌어올라가세요. 쭉쭉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끌려 올라가는 느낌으로 숨 쭉 들이마시면서 옆구리가 아플 정도로 쭉. 그대로 머물러서 숨 내쉬면서 팔은 그대로 머무르시고, 자, 3번 정도 최대한 숨 들이마셔서 최대한 쭉 팔을 끌어올리면서 옆구리를 신전시킵니다. 다른 데는 다 힘 빼시고, 등받이에서 등 살짝 떼시고, 감각을 온통 팔목에다가 두시는 거예요. 몸 전체가 팔목 하나에 끌려 올라가는 느낌으로. 자, 되셨으면 온몸에 힘 빼서 팔 내리시고 가라앉는 느낌으로 쭉. 자, 내릴 때도 잠깐 쳐보세요. 내릴 때도 제대로 하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죠. 힘을 완전히 빼고 다른 에너지로 내 팔을 움직입니다. 자, 반대팔 할게요. 이제 자기 속도로 자기 실력만큼 해보겠습니다. 몇 번의 숨을 나누시든 알아서 하시고, 대신 처음이니까 팔에 감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쭉 올리지 마시고 몇 번 왕복합니다.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그리고 길게 들이쉬고 팔이 저절로 올라갈 거예요. 멈추고 내쉬었다가 또 들이쉬고. 흥분할 때까지 하시다가 천천히 내리시고, 충분할 때까지 몸이 원하는 만큼. 힘 빼는 순서를 잘 조절하시면 손끝이 가장 위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빼는 순서를 잘 조절하시고.
팔과 어깨를 잘 느껴봅니다. 자, 이제 되시면 다음 단계로 해볼게요. 저를 보세요, 먼저. 여기서 각도 바꿔서 내쉬면서 내쉬 채로 머물러 봅니다. 탄력 주고 끝에 큰 탄력 줘서 부 더. 자, 해볼게요. 호흡과 몸을 일치시키고 마음과 몸을 일치시켜서 마음보다 몸이 앞서지 않게, 호흡보다 팔이 앞서지 않게. 충분히 잡아 끌어 올려주고 나서 그리고 걷습니다. 완전히 신전된 상태에서 걷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완전히 끌어올려줘야 돼. 이렇게 쭉 완전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완전히 신전되고 나서 그 상태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옆구리가 아주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걸 물리적으로 늘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순환이 느껴질 거예요. 보시면 반대쪽 발. 머리 옆에서 위로 쭉 신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니까 거기서 충분하게 시간을 주세요. 쭉 신전될 수 있도록. 넘기려는 마음 조금 늦게 가지시고. 손목을 너가 묶어서 일단 빼시고 더 잡아 끈다는 느낌. 쭉 끌어올려서 됐다 싶을 때 손목 방향 바꿔서 배 감싸주시고 다른 팔로 배 감싸주시고 쭉 넘어갑니다. 그것도 호흡 두 번으로 나눠서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완전히 숨 내쉰 채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에서 좀 머무르시는 게 좋습니다.
쉬시면서 이제 저를 보세요. 다 되신 분은. 네, 천천히. 자, 앉아서 하시거나 뭐 서서 해도 되는데요. 이거는 목 만나기라고 합니다. 이것만으로 목 통증, 어깨 통증, 또 내가 생각과 행동, 머리와 몸이 따로 논다. 나아집니다. 어디가 같아요? 물속에 가라앉는 느낌으로. 두 번 정도의 호흡을 하셔도 됩니다. 간격을 길게 내쉬고 내쉰 상태로 기다리면 점점 최대한 가라앉아질 때까지 계속 허리랑 어깨는 반드시 펴고 물속에 가라앉는 걸 상상하세요. 이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마음으로 머리를 돌립니다. 내 머리 위치보다 조금 앞에다 마음을 두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느린 속도로 돌리세요. 그러다가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또는 조바심이 드는 각도가 오면 거기서 머물러서 그게 사라질 때까지 호흡합니다. 한번 저를 좀 보세요. 어떤 느낌인가? 조급해지거나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허하거나 그 머물러서 호흡하는 거예요. 최대한 느린 속도로. 목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무리해서 자기가 꺾으면 통증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실력만큼, 자기 상태만큼. 그래서 항상 호흡을 통해서 내 목이 가라앉는 선까지만 가라앉게 하세요. 90도까지 꺾으세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몸은 필요한 동작을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최대한 숙여진 상태에서 숨을 들이쉽니다. 천천히. 머리가 붕 부력에 의해서 떠오르는 것처럼 완전히 떠오르도록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똑같이 가라앉아서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부력으로 떠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실 거는 가볍게 반 할 거예요. 반. 무슨 얘기냐면 숨 가볍게 내쉬면 탁 걸려요. 45도 걸립니다.
내린 상태에서 똑같이 최대한 느리게 천천히 돌려줍니다. 좀 더 섬세하게 느끼셔야 돼요. 여기서는.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조급해지거나 허하면 멈춰서 호흡하고. 잡념이나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각도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잘 만나주시고. 여기까지 와서 내쉬고. 그래서 좀 깊이 숙여서 한 바퀴 들어서 다시 숙여서 반대로, 그 다음에 들어서 얕게 숙여서 한 바퀴 반대로 한 바퀴. 자, 여기까지요. 자, 해보겠습니다. 같이. 최대한 천천히.